자,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까? 국가반인권위원회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13일 개최되는 2025년 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위권을 올린다고 합니다. 해당 안건은 김용은,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과 관련돼서 불구속 수사. 헌재 윤석열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 이내로 지금 심판하게 돼 있는 거를 180일 얽매지 말고 해라. 이런 것 등을 권고하겠다는 거고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관련된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 이름 써놨어요. 다 이번에. 이름 써놨습니까? 네, 제가 이름. 말씀드렸던. 예, 다 분들? 이름 써놨어요. 나중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제가 다 이름 써놨어요. 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용현,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이 사람들은 박제를 해놔야 돼요. 박제를 해놔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기관 자체가요. 고위 공직자나 높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약자들, 자기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단체가 인권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치주의 얘기할 때요. 네. 이 독재자나 그러니까 독재자 같은 사람들은 법치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나도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나라는 법치주의가 확립이 된 나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높은 고관 대작들조차도 똑같은 법안에서 서민들과 똑같이 판단되는 걸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거지. 맞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봐주고 높은 사람들의 인권은 챙기는데 이 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얘기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하네요, 이분들한테. 뭐 예상은 했지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김용원 위원이 됐을 때부터 예상은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미리 다 알박기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캡처된 화면에도 있지만 계엄은 짧았고 부상자는 없어. 옹호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12월 12일 대국민담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시간짜리 내란은 어딨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내란이 버젓이 벌어지고 군인들이 국회에 유리문 깨고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원들 잡으려고 움직였던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러면 짧은 계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자체는 지금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 기가 차고 진짜 코가 차다는 생각 들었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반국가인권위원회 이거는 내란 수비대예요. 내란 수비대. 제가 봤을 때 뭐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있다면 여기는 윤석열 내란 수계 수비대입니다. 수비대. 우리가 보통 여름에 밖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실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전에 그런 걸 했어요. 노동자들이 그 열사병에 걸려서 많이 죽으니 1시간을 일하면 그늘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10분 정도 쉬어라 라는 걸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법제화가 됐죠. 그래서 참 좋았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요즘같이 추울 때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추위에 떨고 있으니 1시간에 뭐 10분 정도씩은 휴식 시간을 주고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나오기를 전 지금도 희망합니다. 저런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캡처 화면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그 로고 바로 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쓰여져 있어요. 네. 저도 유심히 보지 않았다가 지금 보게 됐는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걸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보다는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내란 수계를 어떻게 하면 사수하는지 수비하는지 이런 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다라고 한다면 13일 날 저런 것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니 김민전 같은 경우는 개인이고 미친 X라고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건 국가기관입니다. 기관이고요. 네.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고요. 사실 화나는 건 이런 거예요. 김민전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인권위에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못하죠. 차라리 진짜 아가리 좀 닥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윤석열이 저런 사람들 안 친 거잖아요. 안 친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본인과 똑같은 그런 망상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국가기관에 그것도 주요한 요직에 알박기 하듯이 다 박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 불법 개헌 내란이라는 게 버젓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내란이 어딨냐. 그는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다. 이딴 식의 망발을 짓거리는 인간들이 수룩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하여튼 뭐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아주 좋은 소설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설가 김훈 씨가 그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나서 그 자살하신 그 교감 선생님인가요? 교장 선생님인가요? 그분의 아들의 시각으로 소설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소설가라면 인권위원회 그 경비하는 수희 아저씨의 시각으로 한번 써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저는 충격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가? 아니다. 반국가 반자를 붙여야 되나? 이거는 내란 수비대다. 내란 수비대 거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